이재명 후보는 네. 예전에 노무현 후보나 뭐 김대중 후보나 문재인 후보하고 달라요. 김대중 후보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지 안 하는 경우에도 채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부산에서 떨어지고 했다는 것 때문에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채의식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의 대통령은 저 후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던 분들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라는 정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지 몰라라는 정서를 일으키는 후보예요. 오호. 100% 동감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스타일에 아주 씩씩하게 그냥 해나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야무지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라고 내가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지지하는 게 더 커요. 지금. 대중과의 정서적인 관계가 그래요. 정서적으로 깊게 얽혀 있으면 작은 어떤 사건 하나로도 토라져서 돌아서는 반면 상처를 많이 받죠. 예, 상처를 받아요. 원래 상처는 가까운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사이에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저 사람은 일을 잘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일이 터져도 지지율이 안 빠져요. 정서적으로 깊게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추분이 등장하더라도 지지가 거의 빠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랬기에 형수 욕설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해경군 김씨 저질 댓글 문제가 나왔을 때도, 뭐 김부선 의혹이 나왔을 때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만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으면 되지. 이재명 일 잘하는 것을 누가 부정해? 선거마다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사람의 정치에 와가지고는. 네. 분이 지지율이 만들어진 과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과는 달라요. 어허. 그래서 애착 관계도 지지자와의 애착 관계도 과거 대통령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깊게 애착 관계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약간의 주고받는 관계 비슷해요. 쉽게 말해 그 이전이 부채감이나 당위감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대감이다. 기대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야.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를 자극하는 어떤 사건으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 어떤 추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으냐 나쁘냐 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만약 생각보다 성과를 못 내거나 해버리면 바로 지지가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과거에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이명박. BBK가 터져도 도곡동 땅이 들통나도 아무 문제 없이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 그게 다 그 사람을 둘러싼 정서적 의혹, 도덕성의 훼손 등을 모두 묻어버릴 만큼의 능력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그 능력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뻥카였다는 것이 드러나버리면서 그는 완벽하게 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감옥에 갈 정도로 지지가 떨어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똑같이 감옥에 갔어도 박근혜의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진심 어린 지지자들을 지금도 수백, 수천, 수만 거느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진정 인간적인 감정으로 맺어져 있는 지지와 기능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지지의 차이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이명박은 그냥 기능적인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줄 고용된 일꾼, 일 잘하는 일꾼에 불과했던 반면에 박근혜의 경우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정서적인 주군, 바로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이 원리는 현재도 똑같이 작동 중입니다. 철저하게 기능주의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혹시라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 수행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가차없이 지지가 폭망해버릴 위험성 역시 동시에 갖고 있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재명에게 앞으로 필요한 지점은 인간 이재명에 대한 정서적인 부각,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에게 있어 개인사에 기반한 정서적 영역은 오히려 핸디캡이었지 그를 돋보이게 하는 강점이 결코 아니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적인 영역에 대한 주목을 차단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략이었고 그랬어야만 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는 철저하게 기능주의적인 어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이만큼 잘한다. 그러나 기능주의적인 지지가 높아지는 만큼 정서적 지지의 결핍은 불균형을 이뤘고 그게 이재명의 어딘가 부족한 지지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인간 이재명의 정서적인 서사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도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었어요. 되게 모질게 제가 얘기를 해도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안 삐진다 이런 거죠. 유시민이 했다는 이재명에 대한 쓴소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이 유시민에게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묻고 싶었던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시민을 오랫동안 봐왔던 한 사람으로서 대략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전화가 왔겠죠. 유시민 선배님, 현 시점 제가 부족한 게 뭘까요? 선배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쓴소리도 괜찮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했다는 그 쓴소리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현재 받고 계신 그 지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 능력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낸 지지로서 이런 유형의 지지만으로는 설사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노무현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후에도 서거하신 이후에도 대중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님의 부족한 점은 아직 정서적인 지지를 기능적 지지에 발맞출 만큼 충분히 받고 계시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재명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지지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겠죠. 되게 쓴소리 해달라 그래서 되게 쓴소리를 하면 다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당신 지지는 한계가 분명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반발감만 있었다면 연락을 끊어버렸겠죠. 제가 틀린 얘기했으면 저를 끊어야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수용을 한다. 예,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에게 다시 연락해서 멘토를 요청했겠죠. 예 선배님, 인간적으로 정서적인 지지가 저에겐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 지지로 가득 차있던 노무현을 모셨던 참모로서, 그리고 스스로도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저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가슴속에 남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무현의 길을 저도 걷고 싶습니다. 유시민은 아마 내심 놀랐을 겁니다. 쓴소리를 해줬는데, 요청이라고 해도 쓴소리를 일단 확 질러놨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탁월한 수용력에 일단 놀랐을 겁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는 정치할 때도 그렇고 정치 그만두고 나서도 그렇고 다들 뭐 쓴소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따져보고 했다가 제가 인간관계 파탄 난 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어서 네,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라만 발전도상국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개인도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됐던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지지해야 된다. 스스로 완벽한 줄 알고 그 자리에 정체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걸러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나서서 도와줄 가치가 있고 나서서 도와줄 보람이 있을 만한 그런 리더다. 나부터도 일단 정서적 지지를 이재명에게 보내자. 그리고 행동하자.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릴로에 출연했던 것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한번 출연하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선거 이야기 말고 알리오 북스는 책 비평 프로그램이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선 얘기 하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온전하게 한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네. 정책이나 공약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되짚어보고 하나하나 정서적 서사를 쌓아가는 데 일조하자. 바로 그런 취지로 말이죠. 유시민의 정치평론 재개는 했던 말의 번복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개인적인 리스크가 컸던 선택이었을 겁니다. 작가님께서 정치 비평, 정치 평론 중단을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시게 되면 중단했던 정치 평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였습니다. 이재명의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사실 그건 나쁜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만큼 개인적 서사의 소재가 많은 정치인도 드뭅니다. 지금까지 그쪽이 조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살아온 인생 자체에 감동적인 서사의 소재들이 널려있는 그런 사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 13살에 자기 이름으로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내수공업 공장에 취직해서부터 한 10군데 회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이 노동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잘 못해요. 화전민 출신의 이주민이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소년 노동자로서 사회의 학대를 견디며 오롯이 본인 능력만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된 뒤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서 대권을 잡는다. 이건 그냥 한편의 영화입니다. 그의 개인사는 더 보탤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한편의 서사입니다. 그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 중간중간 길목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개인적 추문들 때문에 너무 인간 이재명을 드러내는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소극적이었어요. 이젠 그 전략과 기조를 버려야 합니다. 한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네.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추문이 섞여 있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고 용서받을 게 있다면 용서도 받고 이해를 구할 게 있다면 이해를 구하고 가면 됩니다. 잘못했던 게 혹시 있다면 그냥 다 인정해버리고 드러내버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김혜경 여사가 그때 그런 저질 댓글을 단 거라면 그냥 인정해버려요. 이재명의 서사 구축은 지금부터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쌓아가야 할 그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00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대선까지 그 모든 걸 구축하고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만 대선이 끝난다 해서 이재명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설사 대통령이 못 되시더라도 지속적인 인간적 서사 구축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사 구축의 한 축에 유시민이라는 정서적 지지 유형의 전직 정치인이 함께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더욱 크게 레벨업돼서 사후에도 가슴속에 남아 만인에게 정서적 울림을 여전히 주고 있는 노무현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